사랑하는 사람에게 서운한 점이 생겼을 때 카톡 입력창에 할 말을 적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괜히 말을 꺼냈다가 싸움만 커질까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침묵을 선택한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두 분의 관계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별은 거창한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체념과 함께 찾아옵니다.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존 가트맨 박사는 무려 40년간 3천 쌍 이상의 커플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그는 단 3분의 대화만 듣고도 이 커플이 미래에 이혼할지 아닐지를 96%의 정확도로 예측해냈습니다. 가트맨 박사가 발견한 이별의 신호는 대화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격 차이, 돈 문제, 시댁 갈등 같은 주제는 행복한 부부나 불행한 부부나 똑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첫 마디에 있었습니다. 헤어지는 커플의 96%는 대화의 시작이 거칠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평생 유지하는 커플은 부드러운 시작을 사용했죠.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위로하려는 감성 에세이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심리학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100% 얻어내는 기술적인 매뉴얼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잔인하게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여러분의 인성이 아니라 뇌의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는 바로 너라는 단어로 문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또 연락 안 했더라. 너는 왜 항상 네 생각만 해? 너는 좀 이기적이야. 한국어 문법에서 주어를 생략하더라도 상대방을 지칭하는 비난의 뉘앙스가 담기면 인간의 뇌는 이것을 대화가 아닌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우리 뇌 속에 있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비상벨을 울립니다. 편도체는 원시시대부터 맹수를 만났을 때 작동하던 기관입니다. 이 부위가 자극받으면 우리 몸은 즉시 투쟁 혹은 도피 반응을 준비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서운함을 듣고 사과하는 대신 왜 화를 내거나 입을 닫아버리는지 이해가 안 가셨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첫 마디가 상대방 뇌의 편도체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즉, 너는 왜 그래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뇌가 오직 싸워서 이기거나 도망쳐서 숨으라는 명령만 내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대화를 원했지만 상대의 뇌는 전쟁을 감지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대화가 싸움으로 변질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될 때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싸우기 싫어서 참습니다. 하지만 참다 보면 서운함이 쌓이고 결국 폭발할 때 거친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오고 여러분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생각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의지나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의 경보 장치를 끄고 상대방을 협력 모드로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뇌를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해결책을 원하고 여자는 공감을 원한다는 통념입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남자든 여자든 대화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의도가 오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이 말을 꺼냈다는 그 의도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론부터 말하는 습관 때문에 이 좋은 의도를 전달하는데 실패합니다. 식당에서 주문을 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종업원에게 물 좀 가져와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먼저 메뉴판을 보고 종업원과 눈을 맞추고 정중하게 요청하죠. 그런데 왜 가장 소중한 연인에게는 밑도 끝도 없이 불만부터 던지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도구를 꺼낼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창시한 비폭력 대화 모델과 가트맨 박사의 연구를 결합하여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5단계 대화 스크립트를 설계했습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회피형, 애착 유형이든 불안형, 애착 유형이든 상관없이 작동합니다. 인간의 뇌 구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죠. 이 5단계를 순서대로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은 싸우지 않고도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해라, 이해해라 같은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A를 말하고 B를 행동하라는 식의 명확한 지침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국영수는 배웠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언어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드라마에서 본 대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늘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5단계는 여러분의 연애 패턴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자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순서가 생명입니다. 1단계와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골랐어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의 뇌가 아직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허락 구하기입니다. 많은 연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기습 공격입니다. 상대방이 게임을 하고 있거나 피곤해서 소파에 앉아 쉬고 있거나 막 퇴근했을 때 불쑥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뇌는 관계 모드가 아닙니다. 휴식 모드이거나 업무 모드죠. 갑작스러운 대화 시도는 뇌에 스트레스를 주는 침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듣지도 않고 지금 그 얘기 꼭 해야 돼 라는 짜증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노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할 말이 있는데 지금 괜찮아? 아니면 저녁 먹고 할까라고 물어보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에게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뇌에게는 지금부터 대화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겨주세요. 스스로 대화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2단계는 목적 선언입니다. 대화의 판을 깔았다면 이제 안전장치를 걸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본능적으로 긴장합니다. 또 나를 혼내려는 건가? 또 싸우자는 건가라고 생각하며 방어벽을 세우죠. 이때 이 대화의 목적이 비난이 아니라 연결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너 기분을 풀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혹은 오해를 풀고 싶어서 그래라고 시작하세요. 이것은 상대방 뇌의 편도체에게 보내는 백기투항 신호입니다. 나는 너를 공격할 무기가 없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죠. 이 한마디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상대의 긴장도를 0으로 만든 상태에서 본론을 꺼내야 먹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3단계. 비난 없는 관찰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대화가 망가집니다. 우리는 팩트와 판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너는 약속을 소홀히 해. 너는 나를 무시해. 너는 게을러.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관적인 평가이자 판단입니다. 듣는 사람은 즉각 반발심이 생깁니다. 난 안 게으른데 난 무시한 적 없는데라며 억울해하죠. 대화가 아니라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뇌는 평가를 받는 순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여러분의 서운함 따위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무시해. 대신 어제 내가 보낸 카톡에 3시간 동안 답장이 없었어라고 말하세요. 너는 게을러 대신 이번 주에 설거지가 3일 동안 싱크대에 있었어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상대방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데이터죠. 사실을 말하면 상대는 방어벽을 내리고 상황을 직시합니다. 아, 내가 답장을 안 했구나. 설거지가 쌓였구나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용사와 부사를 빼는 것입니다. 항상, 맨날, 전혀 같은 단어는 사실을 왜곡하고 감정을 자극합니다. 건조하고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툭 던지세요. 그것이 상대의 이성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3단계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뇌는 복잡한 사고를 생략하고 상대를 악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네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평가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목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래는 싸움의 시작이고 상황이 이러해는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무대를 세팅하고 팩트를 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단계로 상대의 시간을 확보하고 2단계로 안전함을 느끼게 한 뒤 3단계로 객관적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이제 상대방은 화를 낼 명분이 없습니다. 당신이 예의를 갖췄고 공격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틀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대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의 진짜 마음, 즉 감정과 필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해결책의 주체로 초대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4단계와 5단계는 이 모든 빌드업을 완벽한 결말, 즉 행동의 변화로 이끄는 결정타가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파트너에게 치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호소에는 도망치지만 명확한 지침과 논리적인 요청에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4단계, 감정과 필요를 말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가장 취약해져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취약한 모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각과 감정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야.
배신감 느껴 같은 말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자 생각입니다. 진짜 감정은 외로워, 무서워, 당황스러워, 속상해 같은 원초적인 단어들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 유일한 언어는 바로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너 때문에 화나라고 말하면 상대는 방어하지만 네가 늦어서 내가 걱정되고 불안했어라고 말하면 상대는 보호 본능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주어를 나로 바꾸는 아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감정이 생긴 원인인 나의 필요를 말해야 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서운한 이유는 연결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와의 약속이 중요해서 존중받고 싶었어. 나는 우리가 더 가깝게 지내길 원해 라고 말하세요. 상대방에게 당신의 비난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핍을 채워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명확히 말하는 것은 그 본능을 자극하는 스위치입니다. 마지막 5단계는 구체적인 부탁입니다. 앞선 모든 단계가 완벽했어도 여기서 모호하게 말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신경 좀 써줘 같은 말은 최악의 부탁입니다. 잘하는 것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뇌에 입력할 수 있는 코딩 명령어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긍정 행동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늦지 마가 아니라 늦으면 30분 전에 연락해 줘라고 하세요. 짜증내지 마가 아니라 내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줘 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부탁의 끝은 반드시 명령이 아닌 권유형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으세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동시에 그를 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가 아니라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관계는 팀플레이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많이 하는 질문이 있죠. 제 A는 회피형이라 이런 대화조차 시도하면 도망가요. 입을 꾹 닫아버려요. 맞습니다.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5단계조차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갈등 상황 자체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하는 상황 자체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이들에게는 5단계 대화법을 쓰기 전에 반드시 예고제라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걸어야 합니다. 수의 회피형 파트너에게 지금 당장 얘기해라고 하는 것은 쥐를 구석에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시간과 안전한 공간, 즉 동굴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접근하세요. 우리 관계에 대해 상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고 주말쯤 시간 어때? 네가 편할 때 알려줘. 이것은 그들에게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안심을 줍니다. 언제 대화할지 스스로 정하게 함으로써 통제감을 쥐어주면 그들은 훨씬 덜 방어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합니다. 기억하세요. 회피형은 당신이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용량이 과부하가 걸려서 잠시 셧다운된 상태인 겁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 기다려주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준 당신의 태도에 그들은 신뢰를 느끼고 비로소 동굴 밖으로 나올 용기를 낼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1단계 허락 구하기, 2단계 목적 선언, 3단계 비난 없는 관찰, 4단계 감정과 필요, 5단계 구체적 부탁, 그리고 회피형을 위한 예고제까지. 이 5단계는 상대의 뇌를 공격 모드에서 협력 모드로 바꾸는 과학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당장 써먹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한 장의 이미지처럼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실전에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론은 실전이 없으면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뇌의 과학 원리와 5단계 구조를 머리로 이해했더라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영상을 캡처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상황별 치트키를 드리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처럼 괄호 안에 여러분의 상황만 넣어서 그대로 읽으십시오. 이 문장들은 수만 건의 상담 데이터를 통해 상대의 방어 기제를 가장 덜 자극하는 것으로 검증된 황금 비율의 텍스트입니다. 가장 흔한 상황인 연락 문제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뜸해 불안한 상황입니다. 1단계 허락 구하기. 자기야, 저녁 먹고 10분 정도 잠깐 통화 괜찮아? 2단계 목적 선언. 따지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더 편하려면 이 이야기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3단계 관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점심까지 카톡 답장이 없었잖아.
4단계, 감정과 필요. 나는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좀 외롭더라고. 나는 연결되어 있다는 안정감이 중요한 사람인가 봐. 5단계, 부탁. 앞으로는 바쁘면 바쁘다고 미리 이모티콘 하나라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때? 이 스크립트의 핵심은 톤 앤 매너입니다. 아나운서가 뉴스 대본을 읽듯이 차분하고 건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져서 울먹이거나 목소리가 높아지면 상대의 뇌는 내용이 아닌 여러분의 표정과 데시벨에 반응하여 다시 방어 모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본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이런 억울함이 남아 있을 겁니다. 아니, 꼭 이렇게까지 구구절절 말해야 해. 사랑하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단언컨대 이것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각, 바로 독심술의 오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인드 리딩 기대라고 부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맘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은 유아기적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투시할 수 있는 초능력자는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기대는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비난으로 변질됩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명확한 언어로 알려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친절한 배려입니다. 모호한 침묵보다 명확한 요청이 훨씬 섹시하고 성숙한 태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운명처럼 떨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수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평생 운전이나 요리는 배우면서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다루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5단계 대화법은 단순한 화술이 아닙니다. 끊어져가는 관계를 다시 잇고 지루한 권태를 설렘으로 바꾸는 과학적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혹은 이번 주말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 연인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사소한 서운함부터 연습해보는 겁니다.